아니, 주택을 지으라고 정부에서 공짜 설계도면을 준다고? 오늘의 결론! 평면도를 볼 때 이건 놓치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주분들이 설계도면을 볼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담긴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도 누락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축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면을 보여드릴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면이라 그 자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농기촌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들 중 하나는 이 도면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합 안내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자료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 보급하면서 라는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원 휴식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들 유튜버들이 말하는 공짜 도면입니다. 공짜 주택 도면을 여기서 이렇게 제작 보급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도면을 보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좀 더 내용을 볼게요. 네, 2022년도 그 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최신형의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2년도에 올라온 이 설계 도면은 설골조로 되어 있네요. 면적은 대략적으로 63에서 최대 88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다운로드가 많은 이 첫 번째 도면으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도면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여기서 이 인허가용을 받아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밑에는 대략적인 도면 목록표가 나와 있네요. 네, 이것이 22년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37가번입니다. 첫 번째로 도면 목록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도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면 목록표부터 시작하고 보통은 개요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건 표준 설계 도면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대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표준이다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요에 표시가 되는 것들은 지역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농중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초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외 투시도랑 그 다음에 실내 투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외 투시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위아래로 두 장이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스타코로 마감을 해가지고 하얀색 외장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적산몬 마감으로 해가지고 나무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에 따라서 이제 벽체에 대해 마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투시도도 있네요. 주방이 있고 여기 다이닝이 있죠. 다이닝에서 그 건너편으로 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 방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서 보이는 게 현관으로 보이는데 도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시도가 있는데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은 건축주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면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치도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근차근 볼만하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개요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지 면적이 289.85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대략 한 87평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연면적이 121제곱미터, 이것도 한 36평, 37평 정도 되겠네요.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 철골 구조, 농가 표준주택은 이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골 구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도면을 가지고 콘크리트나 아니면 목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설계사 사무소를 통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배치도를 볼 때 먼저 파악할 것은 어떻게 이 대지 안에서 앉아 있는지, 건물이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4m 이상 현황도로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마당이 있고 좌측에는 주차장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건물이 앉혀지게 되고요. 지금 보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물바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를 계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양 끝에 이제 4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둘러싸고 총 8개가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이제 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이 마당 쪽에 물이 차는 것도 좀 방지해주겠죠. 구배는 당연히 이 양쪽으로 보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주변도 이렇게 우수조를 배치를 해서 건물이 이제 건물이 이렇게 뜨지 않게 도와주고요. 이 근처로는 이제 자갈을 배치해서 이 물이 자갈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오염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선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이런 거는 뭐 적용 계획을 할 때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5개 수전 뭐 선택 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수전을 놓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건 선택 적용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5개 수전 같은 경우는 시상수관에서 바로 연결되게끔 돼 있고, 이 내부 이 안쪽 여기가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방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 길로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파이짜리 두께가 100mm짜리 오수관이 일로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왔던 곳에도 200짜리 우수관, 이 빗물이 빠져나가는 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범내에 보면은 지상 1층, 2층 발코니 이렇게 해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겹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층은 거의 안 보이겠네요. 지상 2층이 표현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발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상 1층이 나옵니다. 지상 1층에는 이 현관을 이쪽에서 들어오죠. 이 텐마루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안쪽으로 긴 복도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수납 공간과 욕실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이 있는 큰 룸이 나옵니다. 전면에는 계단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작게 이 문도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외부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건축주로서 도면을 보는 방법이라 함은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건축사에게 설명하고, 건축사는 계획한 공간이 어떤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악해야 될 것은 이제 레벨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380, 0으로 지정된 부분부터 380만큼 올라와 있고, 현관과 단차는 없습니다. 똑같이 380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 20mm, 여긴 400으로 되어 있죠. 20mm가 더 높습니다. 복도는 20mm가 더 높아서 슬리퍼라든지 그런 걸 신고 바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욕실이 이 복도와 레벨이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도면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일러실처럼 최소 50은 낮아야, 보통은 100 정도를 낮게 해서 300으로 잡은 다음에 9배를 줘서 이 입구 쪽은 3cm 정도 단차를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용도실이 레벨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욕실과 같은 컨디션으로 준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휠체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편하시겠지만 9배가 없으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레벨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층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의 간격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중심선 치수입니다. 즉 벽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2100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벽 두께만큼 빠진 공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벽체 공간이 빠져서 내부 면적만 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관없이 벽체도 면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84,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과 주택에서 34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조금 넓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측 치수는 지금 여기서는 알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세 도면이 있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대략적으로 한 160에서 많게는 200까지 벽체 두께가 나오니까요. 그거를 고려하면은 대략 200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요. 자, 2층으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입구 좌측에 예시 도면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기존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를 아까 제 현관 바로 앞에 있던 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복도와 거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뒤쪽에 똑같이 욕실이 있고, 여기는 PD가 굳이 없어도 될 자리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욕실 하부로 오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PD가 파이프 덕트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배관이 위에서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 공간 위에 그 우수관을 이제 매립해서 이 홈통 거터를 매립해서 쓸 경우는 일로도 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이 PD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욕실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수납 공간, 이 드레스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건너편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침, 이 점선으로 표현된 건 여기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공은 되지 않지만 이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측으로 또 창이 있는데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안방, 제일 큰 방이죠. 수납 공간을 반대로 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계획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요. 오히려 여기서는 안방에 이 수납 공간을 약간 넣어서 드레스룸을 만들고 방은 좀 작게 주고요. 아무래도 거실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 또 좋아 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안방으로 그냥 방을 하나로 쓰고 수납 공간과 드레스룸을 쓰는 것으로 이 가변형 할 수 있다 라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레벨을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도 3540까지 1층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400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2층과의 단 차이는 3000 좀 넘게 차이 나니까 좀 이따 단면에서 그 반자 높이, 즉 청장고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레벨은 지금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물이 다 새어 나가서 다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 주택 표준 설계도서, 즉 이제 무료 도면이다 보니까 계획적인 완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도면을 설명하는 용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붕층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표기된 건 태양광을 놓을 수 있다는 표시고요. 그래서 보면 히든 거터가 있긴 하네요. 이쪽에 숨겨져서 물통이 있고, 여기서 흐르는 이 물매에 따라서 흐르는 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는 물이 그대로 떨어지고 처마 빗물바지로 그대로 떨어지고, 앞쪽에는 히든 거터를 둬서 좀 밑쪽으로 좀 완성을 시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자리에 히든 거터가 있었으면 오히려 그 PD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PD 2층의 PD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히든 거터를 이 PD로 빼기 위해서는 이 방을 가로질러서 천장 윗속으로 배관이 질러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약간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앞쪽으로 그 PD를 뺐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도 확보하고 기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인면도와 단면도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